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의 단풍이 절경입니다. 맞닿아 있는 대청호와 어우러져 천상의 호수정원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숲속 정원이 울긋불긋 가을로 물들었습니다. 벽돌집 담벼락을 기어오르는 담쟁이도 어김없이 붉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성미 급한 느티나무 잎사귀는 벌써 바닥을 노랗게 물들였고 모가와 대봉감도 샛노랗게 익어갑니다. 단풍도 너무 색깔이 예쁘게 들어가지고 요즘 삶에 지쳐있는 저에게 또 다른 삶의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정원에서는 대청호의 숨겨둔 자태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햇살에 부딪힌 은빛 물결은 눈을 부시게 하고 강태공은 배를 띄워놓고 한가로이 시간을 낚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바라본 정원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자연 속 수채화를 그려냅니다. 대청호 주변 곳곳에 찾아가 보면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한 곳을 정해놓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유유히 가시다가 발이 머무는 곳에 멈춰가지고 천상의 정원이라 이름 붙여진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입니다. 엔젤 트럼펫 등의 야생화와 녹음 짙은 나무들, 물을 맑게 하는 수백 종의 수생식물들이 빼곡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주서택 목사와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이 17년째 정원을 일구고 있습니다. 맑은 바람과 맑은 물 속에서 물들어가는 이 단풍이 대청호수 안에서 가장 절경인 이 천상의 정원입니다. 언덕 위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쉼표도 선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의 주인공은 공예 작품이죠. 전시장 벽면마다 걸린 회화 작품들은 공예비엔날레 감상에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교한 붓터치로 표현된 화려한 색감, 수많은 점들이 모여 만든 몽유도원은 보는 이들을 꿈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으로 안내합니다. 작은 선들이 모여져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색깔도 진짜 다양하게 썼고 색이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한지와 먹 등 전통적 재료를 사용해 전통 채색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님들의 작품을 연구도 하고 또 생각하던 그런 과정에서 붓의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수없는 반복 도중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회화 작품들은 자칫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공예 작품 감상 속에 쉼터가 됩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아예 공예나 다른 미술 작품이나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장르를 이제 한꺼번에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공예를 보시고 지루해지실 때 눈을 돌리시면 벽을 통해서 회화 작품이 나오는데 회화 작품은 아마 좀 더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공예 작품과 더불어 만나는 다양한 회화 작품들은 비엔날레 감상의 또 하나의 묘미가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열대과일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이제 청주 도심에서도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드넓은 비닐하우스 안 천장까지 높게 솟은 바나나 나무가 가득합니다. 아이들 키보다 더 큰 바나나 잎이 그늘을 만들며 열대 우림과 같은 환경은 어린이들에겐 신기함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는 잘 못 봤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하우스 안에 심어진 나무 수만 300그루, 나무 한 그루에 달리는 바나나 수는 200개 정도입니다. 싸늘한 바깥과 달리 하우스 안은 30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내년 3월쯤이면 샛노란 바나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바나나만 먹어봤지 이렇게 달리는 모습은 처음 보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이 바나나가 실제 달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농사를 쳤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재배 기술의 발달로 이제 열대과일을 청주 도심에서 따먹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체험학습뿐 아니라 소득 작물로서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해충이 옮기는 감염병은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급증합니다. 백신이 없어 예방도 쉽지 않은데요.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 시설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감염병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쯔쯔 가무시증은 9월에서 11월에 집중됩니다.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열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부역 구토 혹은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관련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시에 오히려 좀 긴 옷을 입는다든지 해서 제천시가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등산로와 공원, 산책로 등 왕래가 잦은 곳이 대상입니다. 1회 분사로 4시간가량 해충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피제를 개별로 챙기지 않아도 되고 조명 등이 있어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설치한 거니까 시민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산 등산이나 야외 활동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뿌리거나 얼굴과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부의했습니다. 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운용할 예정인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중 1,531억 원이 재원으로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8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도 본청과 직속기관, 도의회는 재난안전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는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저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당 부위원장에 정구복 전 영동군수를 임명했습니다. 도당은 동남부 4군 조직을 아우르고 보다 체계적으로 총선을 준비하고자 정 전 군수를 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개장한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이용객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 이용객의 94%는 외지 관광객으로 제천시와 업체 측은 연말까지 이용객 70만 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친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친딸이 11살 된 무렵부터 14살이 된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충주 사과배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오후 2시 탄금 축구장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 개회식이 오후 6시 30분 문화의 거리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12회 통일문화 한마당 경연대회가 오후 6시 30분 화랑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아침까지 기온이 10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청주 9도, 충주 7도, 보은 6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8도 등 17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고 내일과 모레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